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53.51포인트 하락한 26,652.33, S&P 500지수는 40.36포인트 하락한 3,235.66, 나스닥은 244.71포인트 급락한 1461.4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0만 9천명 늘어난 것으로 141만 6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6주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윌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13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날 애플은 4.5%, 마이크로소프트는 4.3%, 테슬라도 5%가량씩 하락했습니다. WTI 원유는 배럴당 2% 상승한 41.07달러의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도 한때 배럴당 2.1% 하락한 43.36달러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은 온스당 1.3% 상승한 1,8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높았던 지난 2011년 8월 22일 온스당 1,891.90달러에 불과 1.9달러 차로 접근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47포인트 하락한 2216.19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7,789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01억 원, 5,9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등은 상승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7포인트 상승한 801.65로 마감했으며 외국인은 501억 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7억 원, 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 시젠 등이 급등했고 제넥신, 에코프로비움 등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HLB, CJENM,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오른 119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22일 서울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의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0.15포인트로 변환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확대했으며 이 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해 최고 세율이 62%에서 72%까지 높아졌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 거래세 강화, 주식 투자 이익 과세 기준선 상향 등을 놓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도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만 30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등 감면은 2년 연장됩니다. 내년부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며 간이가세자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에서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며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의 중국 총영상함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21일에는 중국인 해커 리 샤오유와 둥자드 2명을 11개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은 중국 정부의 뜻에 따라 첨단 기술과 제약,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중국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중국과 맞서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중국은 미국의 난폭하고 부당한 행동에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22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자금 잔액은 845억 원 3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6억 1천만 달러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거주자 외화 예금은 지난 2월 기준 160억 달러가량 증가했으며 대부분 미 달러화가 차지했습니다. 엔화도 소폭 증가했으며 유로화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향후 달러화 강세를 예상한 자금 동향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자기가 직접 경기대를 공부하고 직접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23일 현장 검사를 통해 옵티머스의 부정거래, 횡령, 펀드 돌려막기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총 46개로 여기서 24개 펀드는 환매가 중단된 상태이며 김동회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나머지 22개 펀드도 환매 중단 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 만기 시 환매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옵티머스가 만든 엉터리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84.2%에 달했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의 투자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투자 금액은 2,404억 원에 달합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연 3에서 4% 수익률을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 대부분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으며 이 대표 소유의 CPNS, 아스트리 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 DK, AMC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개발과 비상장 주식, 대여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김 대표도 투자금 수백억 원을 유용해 자신의 명의의 주식, 선물 옵션, 매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정확한 횡령 금액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확인 중이라며 대부분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회수가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으며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기까진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남아있는 자산도 별로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해당 옵티머스 운영사의 말만 그리고 중개 판매한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직접 당하시지 않도록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 카카오게임즈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단계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올바른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1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350억 원입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코스닥 상장으로 카카오게임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있었던 기업 정보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노딜을 선언하면서 이스타항공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 2월에 임금의 40% 지급 이후 현재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체불 임금만 26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스타항공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직원 1,600명이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임금 또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2분기를 포함해 6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5조 3,070억 원, 영업손실 5,170억 원, 당기순 손실 5,038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OLED에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에 올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IT 등 고부가가치 LCD 제품 공급을 확대해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 6,065억 원, 1조 9,46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분기보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43%, 영업이익률은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등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 계획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차진석 부사장은 내년에는 본격적인 5세대 스마트폰 확산의 증가와 정부와 기업체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가속화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였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들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